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대의 생태 위기 그리고 기후 위기에 있어서 석탄과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혁명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결국 생태 문명 그리고 이 생태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한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에너지, 특히 대체 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문제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소위 재생전기 100%와 같은 이야기들이 산업계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에너지 사업과 관련돼서 어떤 그 지향을 가져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이제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 속에서 이제 대체 에너지 문제, 재생 가능한 에너지 문제가 나오게 되죠. 석탄, 석유 대신해서 사실 또 한편에서는 이 석탄, 석유를 금하면 원자핵 에너지는 필요하다라는 또 논리도 또 한쪽에서는 계속 개발되고 있죠. 핵 마피아들에 의해서. 그러나 석탄을 대신하는 걸로 일정 기간은 어쩔 수 없이 핵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으나 핵 에너지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고 어쨌든 석탄, 석유 산업의 종언이 탄소 산업이 이제 종언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재생 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야 할 터인데 뭐 바람, 땅의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태양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이제 그 재생 에너지 원들을 가지고 재생 기술들을 만들어 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 아마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글라스고우 당사자 기후 당사자 국가들의 모임에 가서 재생 에너지 비율을 굉장히 높이겠다. 우리도 2050년까지는 탄소 제로 사회로 가겠다. 그런 약속을 이제 아주 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 이제 활발하게 갈 터인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참 우리는 시행착오를 많이 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최병성 목사님 같은 분은 이 산림청의 그 나무 심는 작업 이렇게 큰 나무들은 다 자르고 그리고 새로운 작은 나무들을 심는 방식으로 지금 산림청이 그린 뉴딜을 하겠다고 하는 걸 지금 그 허구성을 지금 이렇게 밝히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최병성 목사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큰 나무는 탄소 흡입률이 작고 작은 나무가 탄소 흡입률이 높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 나무를 베고 작은 나무를 심는 논리를 개발해서 산림청이 그 나무들을 다 베고 작은 나무를 심고 있거든요. 산을 다 벌목하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산림청들이 업자들과 이렇게 짝짝꿍이 돼서 사실 그 나무의 나무에 베어진 나무들을 팔아먹고 뭐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는 것이지 지금 그런 방식의 이야기는 지금 이 재생 에너지라든가 그린 뉴딜을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 발전도 지금 그분이 많이 지적하고 있지만 시골로 내려가 보면 이 농토에다가 그리고 산을 깎아서 그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오히려 태양광 들어오지 말라고 프랜카드를 내걸고 반대하는 시위도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려고 그렇게 애를 써왔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그 좋은 정책이 이 관료들에 의해서 오해되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그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정말 비율을 높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말단에 이르기까지 재생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있고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해결 없이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술 만능주의가 있어요. 재생에너지를 놓고
특히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이제 기술 만능주의자들인데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탄소 집적 기술이라고 해서 탄소를 갖다가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다 땅에다 가둘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탄소 집적 기술을 만들어서 탄소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논리도 개발되고 있고 지금 기술적으로 별별 이야기들이 다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탈성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이제 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또 하나의 산업이 되고 또 돈이 되는 산업이 되다 보면 항상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재생에너지를 만약 전체 에너지의 10%를 우리가 만들어내면 그만큼 우리들이 에너지 사용량도 줄어야 하는데 더 많은 생산을 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비율이 10이면 에너지 사용률이 20, 30 더 높아가고 있다는 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든지 재생에너지를 기술적으로 효용성 있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 사용, 우리들 스스로도 그 비율을 줄여가야 하는데 산업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오히려 몇 배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구조로 계속 성장을 지향하면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하겠다. 이거는 언어 도단이다. 어떻게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성장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었다. 재생에너지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성장 이데올로기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 성장 에너지를 지금까지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한 이유는 성장해야 우리는 낙수 효과가 있어서 먹고 산다 그러지만 성장하면 할수록 소수의 사람들만 배불리고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낙수 효과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재생에너지 문제와 더불어서 성장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우리가 벗겨낼 것인가. 그래서 탄소세라든가 공유세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일정 부분 성장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여전히 과거처럼 성장 위주의 생각 갖고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2%, 3% 연간 성장 안 되면 나라가 굶어 죽는 것 같지만 한번 보십시오. 2%, 3%로 성장해서 20년, 30년이면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성장이 2배가 됩니다. 앞으로 몇십 년 후면은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5배, 6배가 되는 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성장, GDP 위주의 성장을 지향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말하고 그린 뉴딜을 말하고 녹색 성장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언어 도단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술도 발전시켜서 효율성을 높여가자.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의 성장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살지는 말자. 그러려면 우리 교회도 더 이상 성장 이데올로기를 축복이라고 가리키는 일들은 우리도 하지 말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최소한의 물질로 살아내는 이런 정신력을 우리가 영성의 이름으로 종교가 뒷받침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종교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이 성장을 꿈꾸고 더 많이 자본주의적인 욕망대로 그렇게 축복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속에 있는 식민성, 성장주의에 빠져버린 이 식민주의적인 근성,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다 신앙을 가졌지만 그런 근성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뽑아낼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재생에너지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지 그것 없이 재생에너지는 하나의 기술의 문제고 또 산업의 문제가 되고 더 많은 효율성을 갖고 더 많은 성장을 하는 그런 논리로 재생에너지가 이야기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미래가 없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약속한 2050년 탄소 제로 사회 그거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